바쁜 생활로 삶의 여유는 뒤처진 현대인을 위한 식물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그 특별한 곳을 찾아 김포로 향한 역전의 부자농부 제작진. 김포는 18km 운하의 아라뱃길과 아기자기한 등산이 매력적이라는 문수산뿐 아니라 다양한 유적지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고장. 또 김포 평야에서 생산된 쌀도 유명하다는데, 이곳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까? 뭐야? 다 유리로 돼 있어. 벽면이 전부 유리로 되어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곳.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밖은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감돌지만 이 유리 건물 안은 푸릇푸릇한 식물들이 가득하다. 유리로 된 천장을 통과하는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자신만의 개성을 뽐내는 식물들. 저분이 여기 주인 같으신데? 시선이 멈춘 곳에는 식물들을 하나하나 돌보는 한 남성 발견.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네, 저희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긴 도대체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는 완전 봄이죠. 예, 꽃들도 많고. 여기는 테마가 있는 미래 화훼농원이에요. 다양한 테마로 화훼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방석 부자농부. 그가 운영하고 있는 유리 온실 안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푸른 자태를 뽐내며 자리 잡고 있는 모습.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다. 가지수는 상당히 많이 되죠. 다육식물을 비롯해서 이런 난류들 또 관엽류들 해가지고 한 1000여 종 정도 될 겁니다. 나만의 화원을 운영한 결과 작년 매출로 8억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연매출이 8억 원? 8억 원의 고소득을 내고 있는 부자농부의 유리 온실. 천장부터 벽면까지 유리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리 온실의 장점은 우선 반영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지만 유리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비닐보다는 이제 투광유리, 광선 투과율이 훨씬 더 좋죠. 좋아가지고 안에 열 관리에 더 유리하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닐보다도 보온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 그런 장점들이 있죠. 비닐 온실보다는 유리 온실이 햇빛에 투과율도 좋고 열 관리에 유리해 난방 관리가 훨씬 용이하다. 그래서 열대 식물부터 꽃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앞서 부자농부가 말한 미래형 화훼농원은 뭘까? 지금까진 일반 화훼농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화훼농원인 것 같은데 사실은 곳곳에 숨은 공간들을 히든 밸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자농부를 따라 온실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니 여기가 화훼농원이야? 식물원이야? 식물들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가 시선을 돌릴 때마다 등장하는 휴식 공간. 마치 화원 속에 숨겨놓은 비밀의 장소처럼 시크릿 가든이 펼쳐졌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온실 구석구석에서 펼쳐지는 비밀의 화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자연 속에 온 것 같은 이곳. 대체 여기는 어떤 공간인 걸까? 여기는 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식물들이 사람을 초대하는 공간. 미래지향적인 화훼농가들의 모델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볼거리, 즐길거리들을 좀 만들고 식물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화훼농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식물의 공간으로 초대.
일반 화훼 농원은 단순히 식물들을 키우고 판매하는 곳으로 여겨지지만 부자농부의 화훼 농원은 다르다. 알록달록한 꽃과 푸릇푸릇한 나무들로 식물원처럼 꾸민 부자농부. 이곳에 온 사람이면 누구든 힐링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든 것인데, 이렇게 식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아들의 힘이 컸다. 아버지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때 제가 가든 디자인 쪽에 전공들을 하고 또 그쪽에 일들을 하고 있어서 아버지께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모으고 또 이렇게 시공 같은 것들을 직접 같이 진행을 해드려서 같이 아버지와 함께 여기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뜻을 모아 사람과 식물이 함께하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매일같이 온 시간을 둘러보고 꾸미고 채우며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여기 안에는 각각의 섹션별로 조금씩은 다른 테마들을 이 공간 안에 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단순히 이곳이 식물을 기르고 그것들을 판매를 하는 공간이라는 그 개념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오게 되면은 식물과 함께하는 그 경험을 이곳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이 가장 커다란 목적인 공간이죠. 식물을 사지 않아도 언제든 와서 여유를 즐기는 곳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로 가드닝을 해서 사람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매를 유도한 공간이기도 하다. 아이도 데려와서 편하게 식물도 보고 차도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식물원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느낌을 못 느꼈고 뭔가 정형화되고 식물원 가면 딱딱하고 그랬는데 여기 자연스럽게 얼마나 정성 들었게 이렇게 가꾸셨을까가 막 몸에 와닿을 만큼 잘 느껴져요. 마음이 힐링이 되고 안정이 되고 좋아요. 부자농부와 아들 김바다 씨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비밀의 정원인 만큼 두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공간이 또 있다고 하는데, 부자농부를 따라 들어와 보니 실내 속에 또 다른 실내 공간. 다양한 종류의 도서를 비치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마련한 북카페였다. 우리 고객분들께서 오시면은 그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식물원 안에 이런 북카페가 있냐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어린이들 도서 같은 것도 좀 갖다 놨더니 꼬마 손님들도 오면 아주 좋아합니다. 단순 화훼 농원을 넘어 식물과 함께하며 힐링도 하고 책도 읽으며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화훼 융복합 문화 공간을 만든 부자농부. 일반 소비자들하고의 긴밀한 관계들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훼 농가들도 농장 안에 볼거리, 즐길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일반 식물 매니아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 농장들을 변화시키면 아마 매출에도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즐길거리 가득한 부자농부의 미래지향적 화훼 농원. 이 특별한 농원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원래 전체 면적은 650평 정도 되는데요. 우리 지금 유리온실하고 하우스 온실에서 470평 정도가 됩니다. 유리온실 쪽에는 주로 이제 광량을, 햇빛을 많이 요구하는 식물들을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뭐 다육식물이라든지 동서양난 이런 종류들로 해서 이제 가능한 한 햇빛을 많이 요구하는 식물들을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량이 조금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관엽식물류들을 이제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관엽식물들을 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양한 식물이 가득한 화훼 농원. 종류가 많은 만큼 관리하는 것도 까다롭다는데, 지금 여기 하도 많은 품목들이 같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식물마다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물을 요구하는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관리의 기본은 관심. 잎에 물을 줘야 하는 식물과 뿌리에 물을 줘야 하는 식물을 구분해 물을 주면서 식물의 상태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물을 주다가 한 식물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화분에 무언가를 넣는 김방석 부자농부. 스킨답서스 종류인데요. 야광 스킨답서스라고 그래서 약간 노란색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정도 이상으로 지금 노래져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질소질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기질 비료를 시용을 했습니다. 화분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주는 이 관수법이 문제가 있는 식물들은 그때그때 발견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상태를 확인하며 물을 주는 덕분에 건강하게 자라는 부자농부의 식물들.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찾는 편이지만 식물에도 트렌드가 있어 인기 식물은 따로 있다는데. 예, 예전에는 그냥 보기에 예쁜 식물들을 많이 선호하셨다라고 본다면은 요즘에는 건강적인 측면에 도움이 되는 식물들을 좀 많이 찾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 보시는 아주 작은 식물도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식물입니다. 나사에서 꼽은 공기정화식물 2위를 한 식물이 바로 이 벵갈고무나무라는 식물이에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산소를 발생하는 그 발생률 자체가 일반 다른 식물들보다 굉장히 높다고 해서 나사에서 공기정화식물에서 2위를 차지한 식물입니다. 블루아이스라는 식물만 보더라도 평백나무의 일종인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뿜는 피톤치드라는 그 성분이 아토피라든지 이런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다고 해서 많이들 단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식물이세요. 나사에서 순위를 매겼을 때 공기정화 1위를 했었던 식물이 바로 이 아레카야자라는 식물입니다. 새로 집을 짓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셨을 때 그런 건축물 자재에서 많이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라는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식물 같은 경우는 그 포름알데히드를 흡수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기정화식물, 특히 몸에 좋은 식물로서 찾으시는 식물이에요. 예전에는 예쁜 꽃을 피우는 식물을 찾았다면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 공기정화식물을 찾는 시대라고. 잠시 후 마음에 드는 식물을 골라서 계산대로 가져오는 손님. 계산할 모양인데 그런데 손님에게 뭔가를 건네는 김방석 부자농부. 카드를 돌려준 걸까? 명함인 것 같기도 하고. 종이를 받고는 어디론가 가는 손님. 커피 좀 부탁드려요. 네,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따뜻한 걸로 한 잔. 네, 잠시 기다리세요. 커피? 왜 노네? 갑자기 웬 드립 커피? 한 10,000원 정도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음료를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를 마련해 놨습니다. 10,000원 이상 구매한 손님에게는 커피와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데 화원 속에서 식물과 함께하는 여유와 더불어 즐길 수 있도록 해 사람들에게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평일에도 찾는 손님이 100명 이상이라고. 이거 하나만 할게요. 부자농부의 단골이라는 손님.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싸고 예쁘고. 우리 집에 가면은 많아요. 여기서 사갖고 간 거 진짜 많아서 사는 분도 많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손님들은 행복해하면 나선다는데 매출은 얼마일까? 아마 총 한 7억 정도 연간 매출이 7억 정도 됩니다. 식물들 판매로 연 매출이 7억 원? 식물들을 판매 연 7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김방석 부자농부. 침체되어가는 화훼 산업에 새로운 미래지향적 모델을 제시한 김방석 부자농부. 화훼는 언제부터 했을까? 1970년대인데 이 화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개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 화훼 분야가 전혀 개척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돼 있는 상태였었는데 생활 수준에 따라서 화훼 꽃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다는 그런 생각에서 화훼를 선택하게 됐고 그거에 대한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에 들어가게 돼서 결국에는 화훼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농업인의 아들로 태어나 자랐고 화훼인의 삶을 선택한 김방석 부자농부. 화훼 시장이 커질 거라는 예상은 적중했지만 불편한 다리는 농사일을 하는데 큰 짐이었다고.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소아마비 백신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아마비를 앓게 됐었고 평생 이제 육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농사에도 상당한 지장이 됐었죠. 그러는데 잘 극복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몸이 불편하지만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한 부자농부. 고이 간직한 꿈이 있기 때문이었다. 사람과 식물이 함께하며 심신을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꿈. 오래된 꿈이 있었는데 뭐 식물이 가득한 공간, 거기에 뭐 연못이 있고 비단잉어가 있고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게 아들 생각에 충분히 그거는 어떤 사업성이 있는 거다. 아들 얘기를 들으니까 좀 용기가 났죠.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이 두렵고 막막했지만 든든한 아들 덕분에 꿈을 이루었다는 부자농부. 고지식하시지만 그 한 방향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가셨었던 이제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제 기억에는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좀 아버지의 이렇게 오셨었던 길을 좀 닮아서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꾸는 김방석, 김바다 부자. 이 둘의 노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날 오후 유리 온실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 듯한 아들 김바다 씨. 멀쩡한 나뭇가지를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는 모습. 이리 보고 저리 보면서 조심조심 가지를 잘라내는 아들 김바다 씨. 아무 가지나 자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는 걸까? 지금 여기 식물들을 저희들이 이쪽에다가 놔둔 것들에 이 모양도 좀 잡을 겸 또 거기 안에서 가지치기 한 것들을 가지고 삽목을 조금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지치기 한 것으로 삽목을? 생장하면서 자라는 가지들을 자르기도 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식물들의 수용을 정리해서 나오는 그러한 가지들을 가지고 생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겸 삽목할 중요한 재료 준비 겸 엄선된 나무 가지들. 이 나무 가지들로 어떻게 삽목을 한다는 걸까? 삽목을 하기 위해 특별한 장소로 이동하는데 이곳은 대체 뭐 하는 곳일까? 삽목하기 전 흙을 담아내자. 준비 다 됐어? 예, 거의 다 됐어요. 등장한 부자농부.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인가? 드디어 시작된 부자농부의 삽목 작업. 그런데 흰 그릇에 무언가를 덜어내는 부자농부. 정체를 알 수 없는 흰 가루에 준비한 가지 끝을 찢기까지 하는데 일종의 식물 생장 조절제죠. 식물 생장 조절제? 삽목할 때 식물 생장 조절제를 묻혀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성분이 뿌리 발육을 촉진시켜 가지고 뿌리를 빨리 내리게 합니다. 이 목질화되어 있는 딱딱한 나뭇가지든지 이런 것들을 삽목할 때는 필수고요. 뭐 일반 국화 같은 것도 전부 다 삽목할 때는 이 루트를 사용을 하죠.
삽목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데 식물에 따라서 삽목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는데 일반 국화 종류라든지 허브 종류들은 참 잘 되는 편이에요. 잘 되는 편인데 여기 지금 여기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나 유칼립투스는 조금 실패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삽목이 잘 안 되는 편이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삽목을 좀 해가지고 확률을 좀 높였어요. 그 관리에 따라서 발근이 되기도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한번 삽목을 해봤습니다. 40년 농사를 하며 터득한 노하우 덕분에 어려운 나무 삽목도 성공!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뿌리를 잘 나오게 하려면 화분에 심은 것만큼 그 후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삽목한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데 적절한 빛, 온도, 습도를 맞춰줘야 하고 그 장소 역시 두 부자들만의 노하우가 있다. 일단은 삽목묘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그늘에다 놓는 게 가장 좋으세요. 왜냐면은 말라버리게 됐을 때는 뿌리들이 계속해서 발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축한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 상태가 가장 좋고요. 계속해서 함께 관리를 할 수 있는 일반 식물들 사이사이에다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삽목한 나무는 60일 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고. 삽목이 끝나고 이번엔 분갈이 작업을 준비하는 두 사람. 그런데 분갈이를 할 흙에 무언가를 뿌리는 아들 김바다 씨. 흙에 고루고루 뿌리는데 대체 무엇을 뿌리는 걸까? 그러더니 흙에 고루 섞이도록 정성스럽게 섞어주는 부자농부와 아들. 흙 속에 넣은 것은 무엇일까? 흙에서 날벌레라든지 여러 가지 벌레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양 살충제를 배양토에 일정량을 배합해서 섞어가지고 같이 분갈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양토에 토양 살충제를? 단순히 토양 살충제를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적절히 섞어준다고. 사실은 뭐 흙에가 벌레가 생기다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가정의 실내에서 벌레가 나오고 이러면은 혐오스러워지고 또 애들 건강에도 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화분에 있는 벌레들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방제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 토양살충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화분을 가져가도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흙도 신경 쓰고 있다. 저희같이 농장들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는 방법들을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사용을 하지는 않으니까 이건 저희들만의 좀 뭐 노하우라고 말을 할 수가 좀 있는 부분들이죠. 상태가 안 좋은 식물도 부자농부의 분갈이면 건강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다음 날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저희들이 만들어 볼 거는 여기 보시는 모스 인기 액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식물 돌보랴 비밀의 화원을 가꾸랴 항상 바쁜 김바다 씨. 이번엔 강의를 하는 걸까? 지금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씩 이런 원데이 가드닝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스 이끼를 사용을 한 어떤 플랜테리어 아이템을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오셔서 식물 심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절별 테마들에 맞춰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지식을 공유하라. 대학에서 조경설계 디자인을 전공, 독일에서 국가공인 조경사와 플로리스트 자격을 취득한 아들은 체험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주부들은 항상 그렇게 어디 갈 데가 이렇게 많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식물 공간이 있어서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어렵진 않고 딱 흥미 위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전문적인 플랜테리어 체험으로 인기가 많다는데 이로 인한 매출은 얼마일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1억 정도 매출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플랜테리어 체험으로 매출이 1억 원? 식물 판매 이어 플랜테리어 수입으로 총 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부자농부.
그날 오후 북카페 한쪽 공간에서 테이블과 화분까지 준비하고 꼼꼼히 체크하는 두 사람. 네, 아버지 이쪽으로 조금만 더. 딱 화기가 중앙에 오시게 딱 그렇게 서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딱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부자농부의 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김바다 씨. 뭐 하는 걸까? SNS 영상을 지금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영상을 촬영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SNS 영상을 촬영한다? 부자농부는 그동안 쌓은 화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데 그 식물 매니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는 방법들을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촬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구독자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찍혔는지. 잘 찍혔나? 놓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편집해서 SNS에 올린다는 김방석 부자농부. 새벽에 일어나 학원을 다니며 배울 정도로 열정적이라고. 일반 사람들도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었다. 김방석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식물의 공간으로 사람을 초대하라. 두 번째, 관리의 기본은 관심이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관심을 가져라. 세 번째, 지식을 공유하라. 지식을 공유할수록 소비자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된다. 연매출 8억 원을 달성한 김방석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화훼와 함께한 40년 외길 인생이 사실은 나의 부입니다. 아들의 새로운 트렌드와 만나서 오늘의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도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식물과 교감하고 삶의 여유를 선물하겠다는 김방석 부자농부. 당신의 꿈의 정원을 응원합니다.